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조인 사이트 구조인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오늘은 분명히 영상을 갖다가 10분에서 15분 사이에 끝내겠다. 이게 제 목표예요, 항상 가지는. 그런데 이걸 지키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지금 지난 영상도 거의 한 30분 찍었고 그 전전 영상도 뭐 20분 막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진짜 깔끔하고 간단하게 말 막 많이 덧붙이지 않고 10분에서 15분 사이 영상을 제작을 목표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할 내용은요. 설계법에 관한 이야기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저희가 지금 유로 코드, 제가 이제 지금 하는 강의들은 유로 코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 상태 설계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아시는 예전에 허용 응력 설계법, 뭐 지금 있는 강도 계수 설계법인가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요거랑 한계 상태 설계법이 조금 다르기는 하죠. 그죠? 허용 응력 설계법하고는 지금 한계 상태 설계법은 좀 많이 다르고 그 계수 정확하게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아무튼 LFRD인가요? 하여튼 그 하중을 갖다가 개수를 곱해서 하는 설계법 그거랑 또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제 교량이나 이런 쪽에 유로 코드가 설계에 적용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상태 설계법인 거예요. 여기에 관련되는 내용들을 이제 조금씩 해나가도록 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아주 기본이 되는 설계에서 우리가 기본이 되는 알아야 되는 것들부터 일단 하나씩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오늘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인데 오늘 봐야 볼 내용들은 여기 이제 제가 그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 건축물의 기본 요구 조건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설계하고 만들게 되면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사무실 목적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목적에 의해서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우리가 이 건축물을 만드는 목적에 부합하게 설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때 요구되는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건물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이 건축물들이 가져야 하는 그런 요구 조건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얘기해 볼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크게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지지력입니다. 첫 번째 요구 조건 지지력. 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물을 갖다 내가 만들어 놨는데 이게 그 자기 자신의 하중, 그러니까 자중이나 외력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그 건축물이 부서지거나 파괴되거나 망가지게 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안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사용성입니다. 우리가 사용성을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이 건물을 만들었을 때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었는데 그 목적에 맞도록 이 건물이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이 목적에 맞도록 그 건물이 그 요구 조건들을 충족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강성과 상당히 그 연관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막 무너지지는 않아. 근데 되게 막 휘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래 사무실로 쓰려고 했는데 막 바닥이 너무 많이 휘어가지고 내가 그 책상도 제대로 놓을 수가 없어. 그리고 막 가벽들이 막 금이 가. 그럼 얘 목적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내가 여기에서 주상복합을 했는데 막 1층, 2층에는 피트니스 센터예요. 그래서 막 거기서 사람들이 뛰어. 그런데 그 위에는 뭐 사무실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서 뛰는 진동이나 이런 것들이 위에 층에 전달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균열. 예를 들어서 막 봤는데 막 천정에 금이 가 있어요. 막 찍찍 그림만 금도 막 되게 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오 이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불안하겠죠. 그리고 어떤 그 방수가 돼야 되는 그런 구조물에서 뭐 저수지나 뭐 이런 것에서 그 이 균열이 너무 넓으면은 물이 새잖아요. 그러니까 균열도 조절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내가 이 구조물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그런 요구 조건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대부분 강성이랑 많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주 잘 아는 그 한계 상태 설계법에서 고려하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강도랑 강성을 고려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기본되는 게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강성과 강도 그 설계법을 하는 전제 조건 그게 뭐냐? 내구성입니다. 여기 저기 있는 내구성인데 이게 우리가 그냥 뭐 계산을 하고 뭐 구조 설계를 할 때 그냥 저기 그 뭐야 규정을 사용을 하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막 그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놓지 마음속에 새겨 놓지 좀 지나친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새겨 놓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알면 알수록 내구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내구성이 있어야지 내가 계산하는 것들 뭐 50년, 70년 건물이 이만큼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강도를 가지고 있고 이건 강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성, 강도를 계산할 때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 내구성인 거예요. 내구성이 안 갖춰져 있으면 내가 계산하는 것도 다 맞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 세 가지를 꼽는다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슬라이드에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텐데 그게 이제 또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조건들이거든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지지력, 그러니까 강도인 거예요. 두 번째 사용성, 강성, 그리고 세 번째 내구력. 요 세 개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체를 만들면 요 세 개는 꼭 요구 조건 이 구조물이 가져야 되는 요구 조건에 꼭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걸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금씩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강도. 제가 이거 그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강도와 강성을 그 혼동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들의 어원이 한자에서 많이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강도, 강성 이게 정말 다른 개념인데 그냥 그 발음으로 보면 왠지 비슷한 것 같단 말이에요. 강 들어가니까 뭔가 센 거, 강도, 강성. 그러니까 도와 성이 그렇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안 돼요. 뭔가 강한 거면 좋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강성을 생각하는 분이 있고 강성을 얘기하는데 강도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좀 구분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지금 조금 더 강도와 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도는 뭐냐? strength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구분이 쉬워요. 강도는 strength고 강성은 stiffness입니다. 그러니까 뭐 단어도 전혀 다르니까 발음하는 것도 전혀 다르니까 뭔가 구별이 잘 되는데 한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강도 그리고 강성. 강도는 뭐냐? strength다. 그럼 이게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냐? 이 정의를 가서 이거 뭐 그 무슨 사전이나 뭐 이런 데 나오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도는 재료가 건들 수 있는 마지막 힘의 한계. 이 한계를 넘으면 이 구조물은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힘인 거예요. 그걸 탁 넘어서서 힘을 주면 얘는 파괴되는 거예요. 좋은 예가 뭐냐? 여기 제가 그 젓가락을 나무 젓가락 이렇게 부러뜨리는 그림을 들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나무 젓가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무 젓가락에 힘을 가하잖아요. 이렇게 힘을 막 가해요. 가하면 얘가 안 부러져요. 계속 안 부러져, 안 부러져, 안 부러져. 근데 계속 힘을 가해. 그 어느 순간 부러지는 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 젓가락의 강도는 뭐냐? 뭐 정확하게 말하면 휭 강도인데 강도는 뭐냐? 강도는 이 나무 젓가락이 부러지기 전에 가해진 힘이 이 나무 젓가락의 강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강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강성은 영어로 stiffness죠. 독일 말도 완전 달라요. 그 독일 말 강성은 Steifigkeit고 약간 그 영어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강도는 아까 영어로는 strength인데 독일말 Taktfähigkeit입니다. 이건 구분이 편한 것 같아요. 이쪽 그 라틴 계열의 그 언어를 갖다가 기본으로 하는 얘들은 이게 좀 구분이 좀 편한 것 같아요. 아무튼 자, 강성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는데 쉼의 정도인 거예요. 딱딱한 거. 그러니까 하중에 대해 구조나 재료가 변형되지 않으려는 능력.
아까는 파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제 강성에서는 변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변형이 강성과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성에서는 이게 부러지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휘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처지느냐, 그리고 얼마나 흔들리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파괴가 아니라 얼마나 휘어지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젓가락이 있든지 아니면 뭐 젓가락 좋겠네요. 젓가락 나무 젓가락이 있고 쇠 젓가락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더 안 휘겠어요? 잘 휘는 거는 나무 젓가락이고 잘 안 휘는 건 그 쇠 젓가락이겠죠. 그러면 쇠 젓가락이 나무 젓가락보다 강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 휘게 만들려면 강도를 높이는 게 아니라 강성을 높여야 되는 거죠. 물론 그 목재와 그 강재의 강성과 강도가, 그러니까 강재가 그 강성과 강도가 다 높긴 높아요. 아무튼 하지만 내가 덜 휘게 만들고 싶다면 이거는 그 휨의 정도이기 때문에 강성을 높여줘야 된다. 강도를 아무리 높여도 휘는 거랑은 관계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뭐 좋은 예가 또 있죠.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기타줄 보이시고 오른쪽에는 고무줄이 보입니다. 그러면 기타줄과 고무줄 중에 둘 다 줄이지만 뭐가 더 강성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기타줄이 높은 거예요. 고무줄은 막 늘어나잖아요. 그 변형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기타줄은 잘 안 늘어나잖아요. 그 힘들죠. 힘을 많이 줘야 늘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강성이 높은 거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강성과 강도의 차이를 다시 한번 표로 정의를 해보죠. 강도는 뭐냐? 재료가 파괴되기 전까지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 지금 저희가 쉽게 하중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응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최대한 견딜 수 있는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직관적으로 보시기에는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강성은 변형되지 않으려는 능력. 그러니까 강도는 파괴되지 않으려는 것. 강성은 변형되지 않으려는 것.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파괴에 있고 변형에 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이걸 갖다 떠올리려면 야 강도 테스트는 어떻게 해? 야 이거 때려봐. 이제 이런 거예요. 때려서 야 얘가 깨지나 안 깨지나 보자. 이러면 이제 강도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강성 야 이거 이렇게 눌러봐. 밀어봐. 이 얼마나 휘는지 한번 보자. 그러면 이게 강성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조물을 설계를 할 때 강도와 강성 이 두 가지를 고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고려해서 구조물이 붕괴되지 않게 하고 강성을 고려해서 처짐, 진동, 흔들림을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향을 주는 게 뭐냐? 강도는 재료 자체에 강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얘의 그 최대로 받아낼 수 있는 힘을 정하게 되는 거고요. 강성은 형상이 좀 많이 관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줘요. 그리고 또 단성 계수가 그러니까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과 재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 두 개가 다 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도는 파괴와 균열이 주목적이고 강성은 흔들림, 휨, 처짐 이런 것들이 그 주 메인 이슈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구성에 들어왔어요.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이건 나중에 저희가 철근 피복 두께나 뭐 이런 것들 뭐 할 때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요하다는 걸 꼭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내구성은 뭐냐? 시간이 지나도 본래 성능을 지속하려는 능력. 구조적으로는 균열이 확대되거나 강제가 부식되거나 콘크리트가 열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균열이 막 커져 계속 막 균열이 많이 가고 막 커져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높으면 균열도 적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부식이 되면 안 돼. 그 안에 철근 같은 거 부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구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콘크리트 열화 형상을 방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게 열화 현상인데 저도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콘크리트 열화 현상. 그래서 열화가 도대체 뭔가 제가 그냥 듣기에는
열이면 뭔가 뜨거운 그리고 화가 뭔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 그래서 콘크리트가 뜨겁게 변해가는 현상 이런 걸 이야기하나? 이거 막 말이 안 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뭐 억지로 막 생각해가지고 콘크리트가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하나 생각해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기에서 말하는 한자 우리 참이 힘든 것 같아요. 좀 한자 열은 이 뭔가 못 미친다라고 할 때 쓰는 열이에요. 그러니까 열등하다, 열등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표현할 때 하는 열, 그 열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뜻이 뜨겁다가 아니라 못 미친다예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열화라는 말은 콘크리트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능이 있는데 그게 못 미치게 자꾸 변한다라는 거예요. 강도가 예를 들어서 떨어지고 뭐 부식되는 그 부식을 방지하는 능력 이런 게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러니까 콘크리트의 열화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탄소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콘크리트 열화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럼 내구성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요 두 개의 그 사진이 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다리를 교량을 갖다가 설계를 해요. 그래서 나는 콘크리트 뭘 쓸 거고 뭐 강도가 얼마 나오는 걸 쓸 거고 그리고 막 이런 하중 이런 저런 것들을 쓸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다리 두 개를 갖다가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설계를 하고 똑같이 시공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하나는 내구성이 정말 좋고 시공을 잘하고 재료를 제대로 쓰고 그래서 내구성이 정말 좋고 다른 하나는 시공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렇게 다짐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재료도 막 물을 많이 섞어가지고 콘크리트 물을 많이 썼고 철근도 벌써 그 바닷물에 그 접한 뭐 그런 철근을 써서 막 부식이 빨리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처음에 설계를 잘하고 계산을 잘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도 왼쪽에 있는 다리는 그 지 역할을 계속 할 테고 근데 오른쪽에 있는 다리는 예를 들어서 여기 콘크리트 피복이 날아 떨어져 갔죠. 뭐 콘크리트 열화 현상에 의해서 철근 부식돼 가지고 막 그래 가지고 얘가 원래 그 뭐라고 하죠? 그 계획한 것보다 원래 생각한 것보다 그 성능을 전혀 못 내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그 다리는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어 무너지면 안 되죠.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바꿔야 되거나 이렇게 보수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지지력, 그러니까 강도, 그리고 사용성, 강성, 그리고 세 번째 내구성. 요걸 갖다가 우리가 구조 설계할 때는 항상 꼭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이외에 고려를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도 이제 규정에 다 고려가 돼 있어요. 우리가 구조 설계를 할 때 강인성. 이게 어, 이게 그 영어로 하면 이게 지금 독일어로 되어 있는 호버스타이트라고 독일어로 되어 있는 이게 영어로 하면 레지스턴스 거예요. 레지스턴스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냐면 이 구조물이 혹시나 파괴되면 갑자기 파괴되지 마라. 취성 파괴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파괴되지 마라. 연성 파괴되라. 그러니까 천천히 우리가 막 늘어나면서 파괴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콘크리트만으로 뭔가를 설계를 했을 때 콘크리트가 파괴가 되면 그냥 쉽게 그냥 갑자기 파괴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철근을 넣던지 해가지고 천천히 파괴되게 하면 파괴는 됐어. 막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거 막 휘어지는 거를. 그러면 우리가 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걸 보고 그 보수를 할 수 있다든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강인성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경제성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집을 짓는데 그 벽 두께가 뭐 한 17cm면 18cm면 돼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15cm 콘크리트면 돼.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난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그래서 30cm, 40cm 하면 이 의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막 뭐 폭탄을 옆에 갖다 놔놓고 뭐 그걸 깨부시지 않는 이상 그건 진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당연히 구조 설계에 고려가 됐었어야 됐겠죠. 아무튼 경제성을 우리가 봐야 된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 한창 뜨고 있는 이 지속 가능성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주변에 있는 환경 그리고 자원을 갖다가 줄이면서 우리가 최대한 효율을 높여서 건축물도 자연 파괴를 하는 쪽이 아닌 좀 지속 가능한 그런 하나의 대상으로 되도록 우리가 설계를 해야 된다. 예. 요렇게 제가 오늘 중요한 거 3개 그리고 또 부수적인 거 3개 이렇게 총 6개 건축물에 요구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설계법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도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댓글 달아 주십시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